안녕하십니까, 강동원 변호사입니다. 이번에는 이혼 소송이 있어서 배우자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혼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유책 배우자가 소송을 청구할 수 없죠. 이혼하자고 소송할 수 없고, 책임이 없는 사람이 책임 있는 사람에게 이혼하자 청구할 수 있고, 첫 번째고, 두 번째는 위자료도 책임이 없는 사람이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죠. 이제 뭐 그런 거니까 배우자가 어떤 부정행위를 했는지 증거를 이제 수집하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일 텐데,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이제 수집해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.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탐정이 없죠. 최근에 뭐 탐정어법이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, 사실 말만 탐정이라고 했을지 탐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권한, 수집 권한이라든가 경찰 정도에 되는 뭐 어떤 증거 수집 권한, 뭐 경우에 따라서 압수수색 권한 같은 건 다 없기 때문에 뭐 사실 말만 탐정이지 뭐 없긴 한데,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하게 되고, 변호사 사무실 오면 좀 규모가 작은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의뢰인에게 이런 거 좀 찾아오세요, 뭐 부정될 수 있는 거 좀 뭐 카카오톡이나 사진 같은 거 찍어 오세요, 막 그렇게 합니다. 근데 규모가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좀 직접 하기도 하죠. 하기도 하는데, 이걸 어떻게 수집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건데, 일단은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흥신소 많이 생각하십니다. 흥신소가 왜 뭐 어떤 의뢰를 하면 누가 어디를 가니 미행도 하고, 그 사람이 뭐 계좌 내역도 한번 가져오고, 경우에 따라서 뭐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것도 끊어오고, 간통을 하면은 간통 장면 같은 거 사진을 찍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. 그거 다 불법입니다. 다른 사람의 신용이나 그 신분을 찾는 걸 업으로 하게 되면 그 형사처벌 받아요. 징역 5년 이하 처벌 받으니까. 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흥신소 같은 게 많이 나오고, 반드시 불법적이지도 않고 그냥 뭐 보통 사람들이 한다고 나오니까 이제 해도 되나 보다 하는데,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. 그렇게 하면 흥신소도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, 그렇게 시킨 의뢰를 한 사람들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셔야 돼요. 그러면 이제 변호사 사무실 직원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, 어떻게 하셔야 되냐? 법에 위반되면 안 되죠. 왜냐하면 우리가 법에 위반되는 일을 하게 되면, 우리가 이제 이혼 청구를 하고 할 때, 아니면 위자료 청구를 할 때 상대방이 오히려 역공을 할 수가 있어요. 당신이 이렇게 이제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냐? 이런 이제 뭐 범죄 행위를 했으니까 우리가 고소하겠다. 그러면 이제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위자료를 안 받고 이제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거니까,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벗어나야 되는데,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통화 녹취하는 거죠. 내가 누구하고 통화를 했을 때 그걸 녹취하는 거는 처벌이 안 되지만, 제3자 사이에, 예를 들어서 뭐 불륜남과 불륜녀 사이에서 통화하는 거를 몰래 이제 옆방에서 녹취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건 다 불법입니다. 아니면 뭐 핸드폰에다가 녹취 어플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통화 내역이 다 이제 녹취되게 한다든가 이런 거 다 불법이니까 사실 안 됩니다, 그거는. 그다음에 뭐 불륜 현장에 가지고 내가 사진을 막 현장을 막 급습해가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거는 주거 침입죄가 돼요. 정확히 말하면 뭐 호텔이라는 방이죠. 방실 침입죄 같은 게 되는 거기 때문에, 경찰 뭐 대동하고 가면 된다고 하는데 경찰도 요즘 그렇게 출동 안 하죠. 왜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되니까 이제. 그래서 우연히 찍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겁니다. 이제 안 되는 거고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? 미행 정도는 할 수 있어요. 미행은 뭐냐면 이제 막 몰래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막 숨어 있고, 차 뒤에도 숨어 있고, 뭐 회사 밑에 숨어 있 따라가는 이게 아니고,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좀 가다가 불륜 상대방과 손을 잡고 가는 상황을 사진을 찍는다든가, 아니면 이제 뭐 애정 표현을 한다는 게 이제 동영상을 찍는다든가, 뭐 의심이 있어가지고 막 추궁했더니 걸렸어. 그러면 이제 보통 남편이 바람피다 걸렸다 그러면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. 나 누구와 언제 어디서 뭘 했었고 이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. 써있는 그 각서를 써놨다 그러면 이제 각서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, 육하원칙에 맞춰서 쓴 불륜 행위에 대해서 인정한 내용이 이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각서를 받는다든가, 아니면은 뭐 이제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에서 상간녀, 상간남과 통화를 하면서 이제 당신들 왜 이렇게 했냐, 그렇게 그러지 마라, 뭐 가정 깰 거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면서, 내가 맞기는 맞는데 나는 뭐 그 사람을 사랑한다, 뭐 이혼하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. 이제 그러면 불륜을 인정한 거니까 그 녹취 내용이라든가, 아니면 뭐 제3자가 예를 들어서 뭐 모텔이다, 모텔에 들어가는 것까지 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을 급습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, 들어간 거를 확인한 모텔 직원의 사실 확인서라든가, 그 앞에 써 있는 CCTV를 이제 받아가지고 쓴다든가,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사실적인 내용들이고, 재판을 가게 되면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통화 내역. 3대 통신사 있잖아요. 거기 통해가지고 저희가 통화 내역을 이 번호와 이 번호 사이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문자가 많이 왔다 갔다 했고 통화가 많이 했는지, 뭐 몇 시에 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그거는 변호사가 할 수 있습니다. 금융정보 제공 명령 신청, 일종의 계좌 추적이에요. 우리 남편이 계좌에서 돈이 어디로 나갔는데 그 계좌가 알고 보니까 그 상간녀 계좌라더라. 그 돈이 얼마가 왔다.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할 수 있고, 신용카드 내역 같은 거, 우리 남편이 뭐 이제 어디 호텔에서 얼마를 결제했는지 뭘 했는지 신용카드 내역은 법원 통해 가지고 이제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받으면 한 1년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. 그걸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재판은 큰 증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.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. 이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할 때 혼자 뭐 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 받으셔가지고 법원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직원 통해서 하든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